안녕하세요. 금빛 물결 김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고 하는 이 책, 일본의 나가오 가즈히로 클리닉 원장이 쓴 책이죠. 이 책 내용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암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암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이 지금 암으로 걸려서 죽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한국인들이. 어, 인간 유전자의 90%, 99%인 침팬지, 그러니까 뭐 거의 인간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침팬지도 암으로 죽는 확률이 2%밖에 안 되고, 개와 고양이는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물고기는 뭐 0.1%밖에 안 되고. 그런데 사람하고 함께 생활해서 걷지 않는 애견 같은 경우도 사람하고 똑같은 30%가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동물들일수록 암 발생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뭐 차나 뭐 자동 뭐 이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같은 거를 안 타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도 암 발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걷게 되어 있는 동물인 인간이 걷지 않아서 생기는 문명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 발생 원인은 유전자가 손상이 되는 건데, 유전자 손상은 유전 외에 흡연, 자외선, 뭐 화학 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 이런 후천성 원인들이 많죠. 그중에서 저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많은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손상이 된 유전자는 복구가 됩니다만은 그게 이제 면역성이 약하면 그 손상된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암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작은 암세포들이 일상적으로 퇴치하는 것이 이제 면역 기능인데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바로 암세포가 계속 쌓이게 되는 쌓여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좋은 면역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걷기라고 합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데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고 해서 좋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역은 강하거나 약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면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의사들의 말입니다. 자, 최근에 연구로 밝혀진 것에 의하면 적절한 운동에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NK 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NK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이 암세포만 직접 파괴하는 면역 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는 운동은 오히려 면역을 저하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걷게 하는 것이 이제 암 예방의 비결인데 암 예방을 위해서 건강 보조제라든지 건강식품 같은 것들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각 나가오 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안정 푹 쉬고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집에 누워 있지 말라는 얘기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걷고 일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그나마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가지고 뭐 엄청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지금 몸무게가 40kg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병원에서 죽는 날만 기다린 겁니다. 그분한테 제가 권했는데 그분은 뭐 병원에서 의사에게서 들은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겁이 나서 이제 뭐 퇴원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할 생각을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참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그 위암인가 언젠가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위암을 가장 많이 치유하는 성공률이 높은 데가 이제 전남대 화순병원인데 그 전남대 화순병원은 그 산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상적으로 그 환자들이 산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결국 그 걷는 그런 그 코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완치율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장병 같은 경우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위식도 역류 질환, 기능성 위장 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장병이죠. 뭐 대장 증후군은 그 뒤로 연결되는 겁니다만
근데 이제 위내시경 검사 아무 그 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더부룩한 그런 증상이 지속이 되면 이거는 이제 위장의 기능 조절하는 기관이 바로 자율신경인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죠. 이제 여러 부분들이 균형이 깨지면 위장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위장병, 위내시경 검사해서 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건 그대로 치유하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위가 더부룩하거나 좀 이상 증상이 있으면은 자율신경을 좋아지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걷기를 하면은 해결된다라는 것이 나가오 원장의 말입니다.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 요구르트, 바나나, 말린 자두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거칠 먹삼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걷기가 70%를 차지하고 먹는 것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걷기가 필요 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 조건이고 뭘 먹는 거는 이제 충분 조건, 좀 보강을 하는, 보충하는 그런 개념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비 걸렸다 해서 누워있지 말라는 겁니다. 누워있는 환자는 걷지 않아서 근육이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변비가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또 복부 팽만감 같은 거는 약을 먹는데 그런 건 되게 일시적인 처방이니까 걸어가지고 장이 움직이면은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몸에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뭐 기름기 많은 거 되게 안 먹게 되죠. 그래서 뭐 기름에 튀긴 치킨이라든지 라면 같은 걸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근처에서 하루에 12,000보 정도를 이 금빛 걷기로 걷는데 그러고 나면 속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변비도 걷는 걸로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뇌 건강도 장이 결정합니다. 장에는 이제 3만 종류의 그런 그 세포가 있는데, 세균이 있는데, 천조, 3만 종류의 10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20%고, 유해균이 10%고, 중간균이 7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장이 나빠지면 유해균이 늘고 유익균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변비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전체 면역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그러니까 장 내의 건강도 걸으면은 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뇌 건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뇌가 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장이 뇌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아마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최초로 출현한 다세포 생물 출현은 한 40억 년 전인데 동물로 진화하는 것은 또 5억 년 전이고요. 그런데 이때 최초로 생긴 신체 기관이 뇌가 아니고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지금도 히드라, 말미잘 같은 경우는 뇌하고 심장 없이 장만 존재하죠. 그래서 장이 뇌보다 앞선 존재다. 다시 말하면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뇌 건강에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 기능 조절은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또 으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걸어야지 장이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면서 뇌가 차례로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식이섬유 많은 채소라든지 과일 먹고 걷기를 병행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걷기가 필요 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 조건이고 먹는 것은 충분 조건입니다. 물론 잘 먹어야 되죠.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잘 골라서. 그래서 거칠 먹삼이라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이거 끊임없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걷기는 내성이 없는 완벽한 항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도 치료한다는 거죠. 기존의 우울증 약이 SSRI, 뭐 이건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을 재흡수하는 걸 억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SNRI라고 하는 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재흡수하는 걸 억제해요. 이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이 약물로 완전히 치유하기가 어려워서 평생 이 약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제가 알고 있는 조카도 지금 우울증 약을 계속 평생 먹고 있는데 그게 참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나가오 원장은 우울증은 걸으면 개선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뇌 안에 있는 세로토닌 또는 노드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은 이 호르몬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 내지 10분 정도 걸으면서 약물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로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3개월이면 완치된다는 게 나가오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걸으라는 겁니다. 자, 뇌 안에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부족이 우울증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뇌 안에는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결합하는 자가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호르몬 양이 지나치게 많을 때 몸 안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 분비량 증가와 감소하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또는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적절한 균형을 질서를 잡아주는 이걸 위해서 자가 수용체 만드는 유전자 기능을 저하시키려면 약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우울증을 3개월이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증하고 또 연관되는 게 걷기입니다.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뚜렷한 문제가 없는데 근육과 관절이 수시가 아픈 증상. 또 뇌가 통증을 느끼는 기준점이 낮아서 통증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편두통 같은 경우는 뇌가 과민해짐, 뇌가 필요 이상으로 막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이제 싸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신경의 하나인 3차 신경 말단이 자극받아서 뇌혈관이 확장되거나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두통을 일으키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통, 현기증, 이명, 뭐 귀가 울리는 거죠. 그다음에 구토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걸으면은 낫는다는 겁니다. 자, 뇌가 과민된 상태는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든지 아토피, 기관지, 천식 등의 알레르기 병도 일으키는데 되게 천식 기관 제가 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의 그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을 많이 하는 천식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예민한 사람, 뇌 과민 상태라고 하는데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류마티즘 관절염은 뭐 손가락, 손목, 발목, 무릎 등 모든 관절이 아픈 병이고 이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의 일부를 공격해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의 문제고, 그다음에 기관지 천식은 그 예민해진 기관지 점막 상태로 인해서 차가운 공기 마시면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인두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민해진 목 상태를 말하는데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고 따끔따끔한 느낌. 이게 이제 인두신경증이라고 하는 거고, 공황 발작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극심한 불안감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뇌과민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또 걷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과민병은 통증을 감지하는 뇌 또는 면역 시스템, 피부 점막 등의 어딘가 과민 상태가 원인인데 이유로는 이제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고 또 하나는 걷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든지 편두통, 기관지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설탕만 덜 먹어도 증상이 호전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걷기를 하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근력이 좋아져서 면역성이 강화되니까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걷기는 건강한 뇌를 진정시켜서 통증을 줄여주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걷기를 하면 감기도 피해가죠. 감기 낫는 약,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기는 그 약을 먹어도 일주일 가고 안 먹어도 일주일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감기약은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감기 이외에 다른 합병증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약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감기약이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감기약으로 감기 낫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기 대처법은 휴식하면서 체력이 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하면 그냥 자면 됩니다. 푹 자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체력이 회복이 되면 걷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체력인 사람은 감기 조짐이 있을 때 적당하게 기분 좋게 걸어주라는 거고, 약간 땀날 정도로 걷고 욕조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걸으면 이제 NK 세포 활성화가 돼서 이제 면역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걷기만으로 약 없이 감기가 치료 가능하다라는 게 나가오 원장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나가오 원장이 양심적인 의사라고 바라보는 지점인데요. 되게 생활습관병, 뭐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마티즘, 관절병 이 모든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데 걷기만 해도 낫죠. 또 흡연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의 발병을 일으키는데 정부에서 금연 정책을 적당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 확보를 위해서 약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정부는 금연과 걷기에 소극적일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 금연하고 걷기를 하면 환자가 절반이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나가오 원장의 주장이죠. 근데 사실은 뭐 알다시피 정부라고 하는 것도 각종 이익단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오 원장이 생각하는 이런 의혹들이 왜 병원이나 정부는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혹들이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환자가 줄면은 의료계가 곤란하고 그런데 독감 같은 경우도 보면 제약회사들이 독감 주의하라고 광고하면서 약을 팔아먹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과민성 방광 등 최근에 들어본 이런 병 이름들 이런 것들은 의료계가 약 팔아먹고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나가오 원장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속쓰림이나 매스컴을에다가 이런 병을 이런 이름으로 병명을 만들어가지고 의료 제약 업계가 먹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병명을 붙여서 진찰받게 하고 약 파는 것을 의료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의료 시장이 탄생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걷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이익이 안 생기니까 아무도 권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 처방의 하나로 많이 걸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전에 병이 생기기 전에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 같은 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환자 감소로 의학계가 곤란해지니까 걷기를 적극 권장하지 않고 걷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의료시설을 많이 만들고 의사도 많이 만들어내고 노인 요양시설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나가오 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격으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사후 약방문격으로 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또 국민들의 재산이 축난다 이런 겁니다. 일본의 의료비가 약 433조 원인데 이 중에 92조 원이 약제비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오는 노화 증상을 병이라고 해가지고 약 먹은 것을 생활화하게 하는데 수십 가지 처방받고 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노인들이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9시 되면은 동네에 있는 병원에 뭡니까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아주 그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라는 거죠. 걸으면은 나올 수 있는, 걸으면은 안 걸릴 수 있는 병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부하고 의료계가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업체가 이제 국제화되어 있어가지고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제약업체가 약을 잘 소비해주는 제약업체 약을 잘 소비해주는 착한 소비자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 저렴한 복제약을 권장할 게 아니라 의약품을 줄이는 것을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가오 원장의 주장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아프고 100살까지 사는 법은 다른 게 아니고 자연 노화는 누구나 겪는 일인데 이 노화를 부채질하는 생활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한데 역시 걷기가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 강화제라든지 골다공증 약, 각종 비타민 또는 진통제, 혈액순환제, 위장약, 정장제 또는 뭐 항치매제, 뭐 수면제 등 동시 복용약, 질비한데 이런 거를 먹지 말고 걸으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증상마다 약을 처방하기 전에 걷기를 먼저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